자,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에서 영어 강의하고 있는 심상대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시받은 내용은 고3, 고2 각각 응용어법인데요. 자, 일단은 이 고3과 고2의 응용어법을 2등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의 지문에 주제를 먼저 잡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께 좀 잠깐 내용을 보시죠. News, especially in its televised form, is not only constituted by its choice of topics and stories, but by its verbal and visual idioms or modes of address. 텔레비전 방송 형태로의 뉴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토픽, 즉 주제와 이야기들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두상의, 즉 언어적인 표현의 형식 또는 시각적인 형식 또는 어떤 말로서, 즉 전달하는 말로서의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것이 사실상의 전체 내용의 주제문에 해당되고요. 요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이 뉴스가 갖는 이런 형태들의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요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쭉 그냥 나열되는 보충문이기 때문에 너무 집착할 이유는 없는 내용이고요. 이번 일단 가서 Popular format can be said to enhance understanding까지 끊어보면요. 여기서는 인기 있는 뜻보다는 대중적인 뜻의 문맥이 좀 좋겠습니다. 대중적인 그런 포맷은 이해를 높여주는 것이라고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engaging an audience. 시청자들을 주의를 끌게 함으로써 어떤 시청자냐면 willing to endure the longer verbal orientation of older news formats. 오래된 뉴스 포맷의 그런 더 긴 정확한 구두상의 또는 언어상의 지향을 기꺼이 인내하려고 하는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므로써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뭔가 문맥에 좀 앞뒤에서 어색한 부분이 보이죠.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체크 포인트를 잡을 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마지막 however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또 어떤 그 대조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 형태로서 갖는 뉴스의 특징들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나름의 특징이 있지만은 단점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주제의 문장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TV 방송 형태 뉴스의 어떤 특징들. 자, 그러나 이제 동시에 특징들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그 한계점, 이런 내용으로 주제 문장을 잡아보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면요. 일단은 뉴스라는 단어가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간과하기 쉽죠. 형태로는 복수 같지만 복수 아닌 단수 취급이다. 즉 불가산 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is에는 전혀 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수 형태의 동사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잘 나오는 패턴이 하나죠. not only but also 패턴인데 also는 생략 가능하다는 점. 그런데 형태 균형의 내용을 항상 묻는 것이 기본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점을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s not only 다음에 constituted by로 먼저 확인하고요. 뒤에 가다가 but 다음에 by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요 등위 관계에서는 등위 상관 접속사라 말하죠. 요 A와 B 관계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다 해서 등위 접속사의 기본 배경을 가지고 상관관계까지 감안해서 등위 상관 접속사에서는 형태 균형을 이루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by 다음에 정명구가 이어진다는 말은 앞에 not only의 경우에도 by로부터 상관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게 원칙이 맞다. 따라서 현재는 이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일단은 감안하겠습니다. 자, 그 설명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두 번째 경우에는 해석을 드릴 때 좀 어색한 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by engaging 다음에 on audience까지는 적절한 내용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전체 흐름상 적절한 내용이지만 이 다음에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텔레비전 방송 형태의 뉴스의 특징과는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길고 또한 더 오래된 뉴스의 포맷이라는 내용 자체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컨템포러리 뉴스 컨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대적인 뉴스의 구성이라는 말이 텔레비전 방송 형태의 뉴스를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적이라는 말의 상대적 개념으로 여기에 오래된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즉 대주적인 내용을 보이는 것이 과거의 뉴스 포맷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그 더 길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김기준 선생님. 네. 예. 요 더 길다는 요 말의 내용에 대한 상대어는 요 앞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내용을 알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이 내용과의 상대적 네. 성격의 단어가 어딘가 보일 겁니다. 네. 어디 볼까요? 더 긴 것의 반대는? faster. 예, 그렇죠. 네. 더 빠른 어떤 편집의 속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뉴스의 텔레비전 방송 형태의 뉴스의 특징과는 반대를 보이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서는 정반대로 잡아서 윌링이 아닌 정반대 단어를 잡아야만 전후의 문맥이 맞다. 이런 관점에서 두 번 체크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willing to의 표현을 여기서는 정반대로 unwilling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A번의 경우는 좀 고3의 가장 전형적인 수능 수준의 문제다운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2번은 좀 평이한 편입니다. 자, 2번의 경우에는 먼저 주제문을 잡아보면요, 일단 내용 자체가 좀 평이합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평이한 문장입니다. We all want to succeed in everything we try. 우리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며, 또한 동시에 두 번째는요, 실패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iling and learning from our bitter experiences, 우리의 쓰디쓴 경험으로부터의 실패와 학습은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여기서 문장 자체가 평이합니다만 핵심 그 체크 포인트는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and 앞뒤의 등위 관계의 두 가지 요소가 과연 단수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복수로 가는 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대개 우리가 흔한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동명사 두 개가 묶어지면 거의 단일 개념으로 취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어진 내용의 맥락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주제문을 잡기 위해서 좀 더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성공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패를 많이 겪더라,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에디슨 나옵니다. 이 내용은 워낙 평이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고요.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에디슨 is said to fail 9,999 times before creating a perfect light bulb. 9,999번의 실패를 실패를 했다고들 합니다. 뭐 하기 전에 그가 완벽한 백열 전구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마 강의를 많이 하는 분들은 한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수험생 눈에는 잘 안 보이는가 봐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평이한 문제 같지만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뭐라고들 한다는 이 표현은 현재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이미 과거 역사적으로 지나간 인물에 관한 내용이니까 부정사의 내용이 단순형으로 나와 있다면 같은 현재로 봐야 한다는 조건에서 나타내는 시제이기 때문에
이 시제를 한 시점 앞서 완료형 부정사로 바꿔야 한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또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자, 성공의 어떤 필수 과정 또는 성공의 필수적인 어떤 방정식, 이렇게 좀 말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 실패라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에디슨으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3번에 대한 내용의 체크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자, 3번 이미 소개를 드린 것처럼 동명사 형태가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and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별개로 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으나, 문맥을 봤을 때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그것으로부터의 실패와 학습이기 때문에 단일 개념이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뒤에 동사는 is가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봅니다. 자, 이 내용은 뭐 틀린 것은 특별히 없고 정문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미 소개를 드린 것처럼 일단은 is said to 다음에 단순형 부정사가 아니라 이것을 완료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유해지 선생님, 네, 혹시 지금 제가 한 내용 중에서 좀 뭔가 잘못 체크포인트를 잡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동일하게. 예. 그렇다면은 제가 3분 내로 각각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내용에서는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is 다음에 not only constituted by 어떤 것을, 여기서는 새로 적기보다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not only 위치를 by 다음으로 둠으로써 뒤에 나와 있는 but also는 생략된 것이고, 요 by의 형태와 by의 형태의 전치사 구들을 등위 관계로 일치시켜 두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김진수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등위 상관 접속사에는 이것 외에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등위 접속사에는 이제 and나 but이나 or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nd와 but과 or, 그렇다면은 각각의 호응될 수 있는 이런 등위적 관계의 형태 규형을 묻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가령 앞에다가 not a but b도 일종의 그것이 하나죠. 네. 두 번째는 또 그 or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바로 either A or B 구조, 아니면 여기서 부정으로 해서 neither A nor B의 경우도 적절하고요. 자, 물론 both A and B도 해당됩니다. both A and B, 요 and 경우에 제가 안 적었네요. both A and B 경우에도 각각의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등위적인 상관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2번의 경우에는 이미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willing to 부정사로 나오는 이 구조를 반대로 잡아서 이것을 unwilling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3번의 경우에는요. 3번 경우에는 일단은 정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문되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is 다음에 said인 것은 좋고요. to 부정사의 내용을, 단순형을 바꾸어서 to have failed로 정정하겠습니다.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에도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건 뭔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잠깐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번의 경우에 요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 가령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어가 왜 불가산 명사냐, 셀 수 없는 단어냐, 단수 취급하느냐 할 때
만약에 이것이 복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요, new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단수의 명사가 있다면 복수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형용사이지 전혀 명사가 아니니까 관사와 결합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런 명사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복수형의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셀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단수로 취급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해시키면 좀 장기간 쉽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은 제가 좀 참고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미 그 질문을 통해서 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은 좀 더 그 등급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서로 상대어가 되는 단어들을 찾아주는 그런 노력에 추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4번의 경우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4번 경우에는 가령 우리가 이것 외에도 출제가 잘 되는 동일한 원리를 묻는 문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원래 나온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주어, people이나 they를 주어로 하고, 자,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자, 대선 생략 가능하고, 에디슨이 실패했다는 것.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하지만 에디슨은 실패한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거 시제에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주절 속의 현재와 명사절인 종속절 속의 과거와의 시점의 차이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동사에서는 그런 표현을 전환할 때는 밝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료형이라는 논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러한 문장을 바로 수동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또 대절의 전체를 주어로 해서, 자, 주어로 해서 is, said 다음에 by them으로 생략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 대절의 구조를 주어 자리에 뒀을 때는요, 이것을 수동태로 두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가주어 진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가주어 진주로 전환한다면은 it is said 다음에 대절 속에, 자, 에디슨 다음에 failed,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구조로 문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도 물론 능동형으로 가능하고, 영어에서는 일반 주어라는 개념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좀 피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문장이 좀 더 보편적이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바로 이러한 문장이, 아까 여기는 주어가 에디슨이었거든요. 에디슨을 주어로 잡고 바로 시점은 같은 거니까 이즈세드를 두고 난 다음에 부정사로 전환했을 때는 완료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3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출제율과 난이도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출제 빈도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 쪽이든 아니면 내신 쪽이든 늘 많이 묻는 패턴이고, 물론 수능에서는 독해 중심이니까 이 자체를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이도 면에서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한 3.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요, 전후의 맥락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출제율이 비교적 한 3.5 정도로 본다면은 난이도는 한 4 정도로 될 수 있는, 전후 맥락을 모르면 답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요, 비교적 좀 평이한 경우였죠. 그래서 한 출제율은, 그러나 출제가 잘 되는 편이니까 최소한 3.0 정도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면에서도 이게 뭐 보통 평범한 경우니까 한 이것도 역시 3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강의하는 사람은 좀 쉬워 보이는데 수험생들은 이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바로 5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한 4.0 정도는 주고요. 출제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출제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난이도 역시 4.0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학생이 대학생 때로 돌아가서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디서부터 문법을 출발해야 되고
그 권한이 무엇인지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납득이 잘 가는 수업이었고 매우 듣기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2등급 이상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했을 때 그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때 조금 쉬운 부분들, 상관접속사나 중의접속사 부분들 조금만 더 빨리 해주셨으면 네. 좋지 않을까. 전부 다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조금 줄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듣기 좋았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신상대 선생이 지금 우리 학원에 와서 첫 강평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맞춰서 강의를 했을 때는 우선은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고2, 고3들은 몸과 마음이 바빠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바쁠 때는 말과 판서가 빨라야 돼. 따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왜?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판서가 빠르면서 만약에 복이 선명하게 보이려 치면은 필기체와 다른 필기체가 지금 필기체를 쓰고 있잖아요. 필기체는 품격이 불가능해요. 판격이 좀 늦어, 더뎌. 그러면 이 필기체를 조금 어떻게 요약문을 넣으면서라든가 뭔가 얼른 한꺼번에 봐서 눈에 띄게끔 그렇게 판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쓰는 그 분필이 세 가지,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네 가지 색깔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내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색깔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그건 이미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본인 몸에 이미 배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배열을 하면서 누가 와서 보면 그 재판 자체가 뭐가 이 짜임새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좀 어지럽잖아요. 보면 뭐 밖에서 보세요. 보면 이제 어지러워. 한눈에 딱 이렇게 뜨질 않아. 만약 영상 촬영을 하면서 촬영을 또 하면 이것을 설명을 강조했고 이것은 약간 쉽게 넘어갔고 이런 게 본인이 설명하는 것과 판서가 일치했고 그런 것만 좀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예.